여기에 치킨을 배달해준다니 이게 말이 돼?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한가운데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의 배달 문화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흥분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당연한 배달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너무나 신기한 일인가 봅니다. 해수욕장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치킨이 배달이 된 걸 확인한 이 외국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슈퍼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레아라고 합니다. 모델로 활동을 하다 보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일본에서 화보 촬영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왜 급하게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촬영이 잡히자 저는 뛸 듯이 기뻤는데요. 일본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배경을 컨셉으로 잡고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쪽의 나라들은 촬영차 많이 가보았지만 일본은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기대 이하였는데요. 공항에서부터 너무 늦은 입국 절차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팀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저와 직접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일본인들이 하는 영어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형편없었죠. 일본인들은 듣던 대로 매우 친절하긴 했습니다. 어딜 가나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에 도착해서 첫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유명한 라멘 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넓지 않은 아담했던 그 식당은 일본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인테리어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팀은 라멘과 일본식 볶음 우동인 야끼소바를 주문하였어요. 간장 소스를 베이스로 한 야끼소바는 단맛이 너무 강해서 제 입에는 별로더라고요. 라멘도 국물이 간이 좀 센 편이었고 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먹지 못했어요. 촬영은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의 전통 가옥이 많았던 교토와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갖고 있는 오키나와 해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촬영은 일주일간의 일정이었는데 촬영은 3일간 진행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과 휴양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었죠. 3일간의 촬영이 끝났지만 저는 계속 일본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음식이 너무 맞지 않아서 괴로웠고 일본의 폭염은 야외 활동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조건이었거든요. 촬영팀은 모두 독일로 귀국을 했고 저의 매니저 엠마와 저만 휴양을 위해 남겨진 상황이었죠. 일본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숙소 앞에 두었던 촬영팀의 소품 가방이 없어졌었는데 숙소에서 도난 사건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늦었습니다. 숙소 관계자들은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적극적으로 도난 사건을 처리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엠마에게 말했어요. 엠마, 우리 남은 소중한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한국으로 가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요? 엠마는 저를 보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레아, 한국으로 갈 거면 부산으로 가는 건 어때요? 사실 저희 언니가 다니는 업체의 한국 진출로 인해 언니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부산이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의 서울 말고는 알고 있는 도시가 없었는데 언니로 인해서 부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운 좋게도 언니가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언니가 숙소나 식당은 잘 안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일본에서 가까운 한국의 부산으로 가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부산에서 휴양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검색을 해보니 해운대라는 해수욕장이었어요. 저는 여름이면 유명 해수욕장을 찾아다니며 바다 수영을 즐기는데 제발 더러운 바다가 아니길 바랬죠.
일본의 도쿄에서 부산까지는 정말 얼마 안 걸리더군요. 김해공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우리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리무진 버스에 탔을 때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답니다. 좌석이 이렇게 넓은 버스는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넓고 편안한 자리에 리클라이너까지 정말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답니다. 버스 안에서는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자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버스 앞쪽 캐리어 보관 코너에 둔 자신의 짐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잔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죠.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서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죠. 한국의 치안과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왠지 한국이 더 좋아졌습니다. 공항 리무진은 광안대교를 타고 해운대로 갔는데 예전에 한국의 축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광안리 불꽃 축제에 관한 사진을 SNS에서 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불꽃 축제의 장면은 너무나 화려했었는데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본 것이지만 멋진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광안대교가 부산에 있는 건 줄도 몰랐는데 그 멋진 다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다니 너무나 신기했답니다.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부산의 해변과 고층 아파트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는데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높은 아파트와 건물들의 조명은 아름다운 부산을 더 빛내주는 듯 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엠마의 언니와 만났는데요. 엠마의 언니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 남자와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름은 이상우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키 큰 아시아인은 처음 보았어요. 모델로 일을 하니 아시아인의 모델도 많이 만나는데 그 모델들처럼 훤칠한 키와 적당한 근육질에 영어까지 잘하는 핸섬한 남자였습니다. 혹시나 엠마 언니의 남자친구인지 물어봤더니 그런 거 아니라면서 회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이렇게 한국에 오면 식사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프니 일단 뭐라도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상우 씨가 한국의 바비큐인 삼겹살과 양념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본인이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서 앞장서서 안내를 해주었어요. 식당 간판에는 때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고기를 파는 식당의 이름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상우 씨에게 물어보았더니 때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면서 예를 들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때깔이 좋다라는 문장의 뜻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빛깔이 좋다는 의미라며 고기가 그만큼 빛깔이 좋아서 맛이 좋을 거라는 의미라며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대충 이해를 하였지만 한글은 정말 표현하는 단어와 방식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테이블에 앉아 삼겹살을 5인분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식당 직원은 여러 가지 싱싱한 채소와 반찬을 내주셨어요. 간장에 절인 채소 종류가 많았는데 장아찌라고 하는 음식이었죠. 짭짤하면서 새콤달콤했는데 고기와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주문한 삼겹살이 나오자 상우 씨가 불판에 고기를 얹어 굽기 시작했어요. 테이블마다 불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고 고기를 직접 구워서 먹는다는 것도 처음 겪는 일이었죠. 항상 구워져 나온 고기만 먹어봤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건 언제나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식당에 온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남녀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고기를 굽는 사람은 남자들이더라고요. 저희 테이블도 그랬지만 다른 테이블에서도 모두 남자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식당에 오면 고기를 굽느냐고 상우 씨에게 물어보니 저의 질문이 재밌었는지 한참을 웃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젊은 남녀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남자들이 보통 고기를 굽는 일이 많다고 말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자상한 한국 남자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상우 씨만 봐도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챙겨주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는 모습이 거친 독일 남자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상우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삼겹살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울푸드라고 하면서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인생의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싸서 자주 사 먹었는데 요즘은 삼겹살도 많이 비싸져서 자주 먹지는 못한다면서요. 거의 다 익은 삼겹살을 가위로 숭덩숭덩 자르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고기는 칼로만 잘라서 먹어봤지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독일에도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 많이 생겨서 비빔밥과 떡갈비, 김치볶음밥 같은 한식은 자주 먹어보았지만 삼겹살은 처음이라 맛이 궁금했어요. 소금이나 쌈장을 찍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을 싸먹는 것을 추천한다는 상우 씨의 말에 쌈을 싸서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상추에 고기와 장아찌, 마늘과 쌈장을 올려 싸서 한 입 가득 밀어 넣었더니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 때문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맛있는 삼겹살이 그 맛을 커버해 주었죠. 생마늘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제 입에는 너무 매웠고 도저히 또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음 쌈부터는 빼고 먹었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늦어지면 위험하니 얼른 일어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엠마의 언니가 한국은 밤늦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밤이 되면 골목 여기저기서 약물 중독자나 불량배들이 나와서 위험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해운대의 밤거리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며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해운대 해변 근처의 길을 걸었는데 고층 아파트의 불빛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시간에도 부모님과 함께 나와 산책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걷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모두 늦은 시간인데도 두려움과 걱정하는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편안한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여 해운대의 밤거리를 여유 있는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답니다. 상우 씨는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광안리라고 있는데 그곳은 해운대 밤거리보다 더 밝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붐빈다고 하더군요. 궁금하긴 했지만 해운대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베이 101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해운대의 야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음식점과 카페가 있었고 고층 아파트를 배경으로 야경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봐도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낮에 봤던 모습과 밤에 보는 모습이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부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보고 나니 한국의 다른 도시들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도시를 가보진 못하겠지만 꼭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갔을 때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지 몰랐어요.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하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부산이 이 정도 수준인데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자 상우 씨가 대답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고속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매년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나라니까요. 그 누구도 과거의 식민지 역사와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저는 상우 씨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한국의 국민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일 일정을 위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해운대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길 계획이었거든요. 오늘 한국에서의 기분 좋은 경험 때문인지 잠도 솔솔 잘 오더라고요. 다음 날 간단하게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엠마와 같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태양은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저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밟히는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답니다. 쓰레기 하나 없던 해운대 백사장은 제가 가봤던 호주의 본다이 비치만큼이나 모래가 부드러웠는데요. 본다이 비치는 역동적인 파도 때문에 서핑을 많이 즐기는데 해운대를 오기 전까지는 본다이 비치가 저에게 최고의 해변이었지만 이제는 해운대가 저의 인생 해변이 되어버렸답니다. 해운대처럼 바다와 도시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바닷물도 너무 깨끗해서 좋았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인파가 몰리더니 대부분의 파라솔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저는 곧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파라솔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짐을 그대로 둔 채 바다로 뛰어들어갔거든요. 일행 중 누구 하나 짐을 지키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죠. 널브러져 있는 짐들을 훔쳐가려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유럽이나 서양의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모습이랍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을 하고 있는 그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터라 물놀이까지 하고 나니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엠마와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치킨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남자를 발견한 거죠. 배달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남다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바닷가 한가운데에 배달을 해주다니요? 우리는 그 남자가 지나갈 때 번역 앱을 켜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죠. 전화로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현금으로 계산을 할 테니 배달을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었어요. 30분 정도가 지나자 아까 그 남자가 치킨을 배달해 주었죠. 시원한 콜라와 바삭한 치킨을 해변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수가 있다니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죠. 해변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치킨과 맥주를 먹던데 다음엔 그렇게 먹어봐야겠어요. 4일간 한국의 부산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답니다. 여러 나라의 해변을 가보았지만 해운대는 정말 최고였어요. 다음에는 겨울에도 한번 와보고 싶네요.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제주도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오늘은 우연찮게 한국을 방문하여 해운대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독일의 모델 레아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요즘 부쩍 한국의 부산에 여행을 와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